안녕하십니까. 네, 예, 코카 USA 주성호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는 미드 리메이크 과정을 통한 공중파 케이블 그리고 스트리머들의 기획 개발 피칭에 대해서 예, 기획, 개발, 제작 과정 등등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작 과정들 또는 피칭 과정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기획 안에서도 아주 많은 그 단계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는 작가의 매체이잖아요. 그럼 작가의 매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것을 위해서는 집단 창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되거든요. 그쵸.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미국은 한국에서 보면은 한 작가님이 그리고 한 감독님이 메인이 돼서 전체 16부작이든 20부작이든 아니면 주말 드라마든 물론 피팅 감독님 또 뭐 보조 작가님들 계시고 하지만 집단 창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작가님, 한 감독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본다면은 스탠드얼론하고 뭐 네트워킹 방식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집단 창작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면 좋은 이 제작 과정과 그리고 집단 창작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굿닥터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굿닥터의 사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거를 다 들어보시고 그거를 듣고 제 굿닥터를 들으시면 굿닥터 사례를 들으시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설명을 이 미국은 이제 집단 창작이라고 하는데 집단 창작이라고 해서 이제 작가실을 운영을 합니다. 작가실이라고 이제 말을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는 writer's room이라고 하죠. writer's room이라고 해서 작게는 6명, 많게는 12명의 작가가 한 드라마를 씁니다. 케이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 케이블 드라마든 공중파 드라마든 관계없이 똑같이 작가실 운영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작가실에서요. 6명에서 12명이 모였는데 누군가 뭐 리드 작가가 따로 있고 그 서브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위계 질서가 있나요? 아니면 다들 대등한 관계인가요? 다 그 계급을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작가실에는 작가들의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의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피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품이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피칭하는 과정에서는 작가실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죠. 한 작가만이 존재합니다. 주로 그 피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가의 세계관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작가가 피칭을 해야 되고 그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지 시즌 4, 5까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작가가 그 피칭을 하고 그거를 판매를 해서 파일럿을 쓰게 되는 작가가 메인 작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메인 작가를 만약에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 작가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면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것은 크레딧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드 바이라고는 나오죠. 근데 크리에이터 자체가 크레딧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이제 그 업계에서 쓰는 직함이라고 봐야 되나요? 업계에서 쓰는 또는 업계에서 쓰는 직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크레딧으로 크리에이터 누구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크리에이티드 바이 누구라고는 나오죠. 그래서 오리지널 아이디어였을 경우 그분이 크리에이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가 가장 높은 크레딧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적으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크레딧이 받게 되는 겁니다. 크레딧으로는. 그래서 EP
크리에이터이시자 EP가 되는 거죠. 이 파일럿을 쓰고 자기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피칭을 해서 파일럿을 쓰신 작가님이요. 쇼러너라고. 쇼러는 또 다른 또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가요? 예, 그것은 크레딧이 아닙니다. 쇼러너를 맞죠. 크리에이터와 쇼러너라는 것은 그 크레딧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작자, 제작 누구누구, 뭐 프로듀서 누구누구 이런 식의 크레딧으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쇼러너 누구누구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쓰는 말인 거죠. 이제 드라마 업계에서 쓰는 용어이죠. 네. 그래서 쇼러너라는 것은 그 말대로 쇼를 러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러너라고 얘기를 하면 라이터 플러스 프로듀서 두 가지를 다 형태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작가로서 전체 대본에 대한 것을 컨트롤 하시고 플러스 제작자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덕션이 돌아가는 거를 다 네. 지켜보는 겁니다.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처음에 피칭을 해서 했던 크리에이터분 네. 그리고 지금 딱 더 잠깐 예를 들면 데이비드 쇼 작가가 하우스라는 작품은 그렇죠. 크리에이터입니다. 하우스의 예. 크리에이터. 그리고 처음에 하우스를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오프닝 때 created by 데이비드 쇼라고 나옵니다. 이분은 크리에이터이신 거죠. 그 얘기는 자기 아이디어를 피칭을 했고 자기가 파일럿을 써서 자기의 세계관이 3시즌 이상, 5시즌 이상 가는 세계관을 바이어가 샀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우스는 박스에서 방송이 됐었죠. 그래서 박스에서 사서 사실은 이제 이 세계를 그리신 크리에이터고 굿닥터의 경우에는 오프닝 크레딧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developed by입니다. 왜냐? 이 작품은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박재범 작가가 쓰신 거잖아요. 그쵸. 실제적으로 크리에이터는 이 굿닥터라는 거 원작은 이제 박재범 작가님이 크리에이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가져와서 리메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크리에이티드 바이라는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음. 이미 누군가 크리에이트를 한 것은 디벨롭드 바이가 되는 거죠. 디벨롭드 바이가 돼서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대신 쇼러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쇼러너는 되시는 거고요. 이그젝티브 프로듀서는 당연히 탑 크레딧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그젝티브 프로듀서 크레딧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메인 작가가 이제 전체 배에서 보면 선장이 되는 거죠.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그 피칭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이제 시리즈 오더를 받았다. 라는 시기가 되면 작가실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들을 이제 쭉 이제 고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그 작가가 이제 계급을 보시면 이그젝티브 프로듀서, 그 다음이 코 이그젝티브 프로듀서입니다. 예. 코 EP라고도 하고 EP, 코 EP. 그래서 코 EP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쇼러너 밑에 있는 작가로서 작가실 전체 만약에 쇼러너는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그쵸. 쇼러너라는 거는 이제 현장과 글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본 작업을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이분이 현장에 가야 되거나 현장에 컨트롤을 해야 되면은 작가실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바로 있는 밑에 있는 코이피가 코이피. 그 작가실을 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EP 그리고 뭐 EP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쇼러너 작가님이 이제 현장에 가거나 이제 다른 EP가 가거나 그러면 돌아가면서 EP가 이제 작가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코-EP 다음이 슈퍼바이징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크레딧에 나오는 이 프로듀서들은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작가들인데 작가들의 계급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EP, 코-EP, 그 다음에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그래서 슈퍼바이징 프로듀서는 그 EP가 되기 전에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크레딧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바이징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다음이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 크레딧. 그 다음이 코 프로듀서.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EP, co-EP,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프로듀서, 코프로듀서. 그 다음이 이그제큐티브 스토리 에디터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스토리 에디터. 그 다음이 스토리 에디터. 그 다음이 스텝 라이터입니다. 한마디로 보조 작가 같은 개념이지만 어쨌든 동등한 작가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근데 물론 계급 명칭으로 보니까 이 작가실에 있는 작가분들이 다 프로듀서라는 네. 명칭으로 불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 명칭이 왜 불리우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스텝 라이터까지 EP, co-EP,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코프로듀서, 이그제큐티브 스토리 에디터, 스토리 에디터, 스텝 라이터, 플러스 스크립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 코디네이터는 작가는 아니고요. 물론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작가실에서 의견을 내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아니고, 스크립 코디네이터는 스크립이 계속 수정이 되고 변화가 되잖아요. 수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트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문으로 이것만. 이것만 가지고 모든 대본을 배급하고. 왜냐면 EP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대본들, 그리고 각 대본의 단계별로 대본을 계속 받거든요. 그것을 보내는 사람, 전체에게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스크립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럼 스크립 코디네이터까지 하면은 총 9개의 이제 롤이 쫙 위계질서대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라이터스 어시스턴트가 또 있습니다. 라이터스 어시스턴트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정말 보조해 주는 거죠. 이제 글을 쓰는, 거기서 뭐 많은 것을 배우지만 주로 이제 그 작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고, 플러스 그 작가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노트를 합니다.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대해서 그 옆에서 계속해서 타이핑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작가실 대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EP, co-EP,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코프로듀서, 이그제큐티브 스토리 에디터, 스텝 라이터, 스크립트 코디네이터, 그리고 라이터스 어시스턴트, 그리고 또 라이터스 PA도 있습니다. PA. 완전히 이제 진짜 거기 더 사람이 필요하면 PA까지 들어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체가 있는 곳을 라이터스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들이 쭉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가의 덕목이, 미국은 드라마는 작가의 매체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작가들은 현장에 나갑니다. 작가들은 자기가 쓴 대본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프로듀서, 그러니까 제작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제작자가 현장에 자주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제작 프로듀서라고 명칭하는 사람은 현장에 항상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에피소드는 작가가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모든 진행을 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듀서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프로듀서라고 하는 프로듀서입니다. 거구나. 그래서 그 에피소드, 자기가 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자기가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 단계, 그리고 촬영 단계, 그리고 편집 단계까지 모두 관장을 합니다. 자기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듀서의 명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에피소드에 대해서라고 이제 한계를 딱 줬는데, 그렇다면은 이 위계질서로 보면 11단계가 이렇게 쭉 있는데, 1번 에피소드는 이 사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EP가 하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각 단계별로 있는 사람들이 각 회차를, 각 에피소드를 맡을 수도 있는 건가요? 담당을?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작가들이 다 모이죠. 이제 다 모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 작품이 팔려서 시리즈 오더를 받아서 이제 작가실을 통해서 다 고용이 됐습니다. 한 방에 다 모이게 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가들마다, 그러니까 그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이자 크리에이터 작가님마다 다릅니다. 살짝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시면 전체가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스토리의 방향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작가들이 이제 하나씩 던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이제 아이디어들, 다들 작가들이 이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포스트잇처럼 이제 다 포스트잇들이 다 붙기 시작합니다. 자, 뭐 CSI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범죄들이겠죠? 예. 어떤 범죄들이 쭉 이제 아이디어를 쭉 붙겠죠. 15개에서 20개 정도가. 그러면 그 아이디어들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작가들 한테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그냥 EP 뭐 이렇게 계급별로 차례대로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낸 아이디어를 그 사람한테 배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거는 크리에이터가 생각하는 방식에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EP가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하는 건가요? 그 고용의 권한은 그렇습니다. EP한테 있는 그 거죠. 크리에이터이시고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이신 분의 권한인 거죠. 고유 권한이에요. 네. 최종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위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이 사람은 요 사람 말을 듣고 또 요 사람은 요 사람 말을 듣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쫙 병렬적으로 움직이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이 단계별로 명령이 하달되는 구조인지. 아닙니다. 그런 전체 거 아니죠. 작가실 아이디어를 낼 때는 최고의 아이디어가 위너입니다. 무조건. 예. 그거는 뭐 스텝 라이터가 됐던 EP가 됐던 코이피가 됐던 프로듀서가 됐던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안에서 근데 이 부분도 아마 또 EP EP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막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뭐 너무 많은 작품들인데 그 중에 성격들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딱 맞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예. 대부분의 작가실들은 평등하게 작가들한테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작가실이든 다 똑같지만 왕은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렇죠.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스토리와 모든 캐릭터의 이야기들은 이 지금 크리에이터분 그리고 크리에이터 겸 쇼러너이신 왕 작가님의 결정 세계관 안에 들어있는 것들만 가능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아니 작가가 뭐 잘 쓰는 작가가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딱 얘기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사람도 자기도 작가니까 그럼 그걸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분이 만들 작가실에 가서 자기가 그냥 만들면 되죠. 그거는. 네. 그럼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작가실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모든 작가들은 자기가 작가실에 들어가서 고용돼서 작가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작가들의 목표는 이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극대화시키는 거에 중점을 둡니다. 나는 여기 가서 나의 생각을 얘기할 거야. 나의 세계를 막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 작가실과 맞지 않은 거죠. 만약에 안 맞으면은 그 크리에이터가 you fire 하면 그냥 fire 되는. 네, 그렇습니다. 뭐 안 맞다고 바로 파이어 안 시키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의 세계관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내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자기가 그리고 싶은 세계는 자기가 그냥 만드는 거죠. 무조건 크리에이터에 맞는 세계관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들은 프로듀서 타이틀을 갖는 것은 현장에 가서 모든 현장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듀서 크레딧을 갖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작가의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작가분들이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죠. 그렇죠. 계속 대본을 계속 쓰셔야 쓰시느라고. 되니까.
근데 이 성향도 이제 제작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사전 제작 물론 미국 공중파 이것은 예전부터 항상 똑같았었는데 네. 자꾸 한국에서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도 사전 제작은 아닙니다. 100% 사전 제작은 아닙니다. 공중파의 경우요. 공중파도 마찬가지로 한 반 정도 촬영을 하면은 방송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시간을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계속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미국에서는 다 사전 제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사고가 안 나고 이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사전 제작.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18부작이라면은 10부작 뭐 9부까지 만들었다고 쳐요. 네네. 그럼 이때부터 방송이 시작하면은 이 나머지 9부는 그 매주 하나씩 하면은 97에 63, 약 2달의 시간밖에 없는 거네요. 후반 작업 포함해서. 그렇죠. 그 대신 에피소드를 미국에서는 거의 8회차, 9회차, 회당 8회차에서 9회차 정도의 촬영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하면은 뭐 촬영 일수가 더 많은 편이죠. 근데 그것도 또 따져보면 42분, 43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따지면은 촬영을 한국에 비하면 널널하게 하는 편이죠. 한국에 비하면 좀 널널하게. 한국하게. 왜냐면 42분을 9회차 정도, 10회차 정도의 촬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2주 정도. 근데 미국 드라마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쉬신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특히 이제 공중파 드라마들 촬영에서는 일주일에 5일 촬영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딱 촬영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드롭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피칭부터 쭉 가는 설명드리면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작가실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이제